오케이. 자, 37번 봅시다. 이거를 한번 읽어봤니? 그러니까 혜원이는 그때 시험을 봤었고, 그 다음에 범서는 이걸 한번 읽어봤으니 다 해석 한번 해봤고, 그죠? 근데 해보니까 어때? 좀 문제가 좀 쉽게 풀리니 아니면 조금 약간 어려웠니? 어땠어, 얘들아? How do you feel? 어때? 약간 좀 헷갈리지 않아, 이거 솔직히? 그냥 쫙 풀렸어? 아니요, 헷갈렸어. 그게 약간 헷갈리지. 이게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이 지문이 지금 이게 쉽게 정답이 탁탁탁 나오는 그런 어떤 지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게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혜원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범사 나와야 돼, 알겠지? 토요일 날 오후 2시까지 일단 나오는데 토요일 날 2시에는 뭐 하냐면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신 선생님하고 문법 수업 했었잖아, 그죠? 그 문법 수업을 토대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칠 겁니다, 알겠죠? 문법 테스트를 한번 치러서 너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걸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플러스 그리고 또 이제 응용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토요일은 그래서 오늘 내주는 단어 시험하고 그때 보는 이 문법 시험 이 두 가지 보고 집에 가면 되는 날이에요. 빨리 끝나겠지? 한두 시간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날 필요한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아마 화요일이나 이때쯤에 그 강의를 촬영해서 우리 유튜브 그 채널이 있거든? 들어봤니 혹시? 거기에 올려줄 거야. 우리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구독자가 19명밖에 없는 물론 나는 키워갈 생각도 없지 그 채널을. 그죠? 누가 막 보더라고 자꾸. 그래서 여기 있는 강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숙제를 잘 해오는지 안 해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오케이.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학이죠? 학원 방학. 근데 너희들은 아예 방학은 아니고 이것도 선생님 수업, 모의고사 수업, 모의고사 풀이 강의가 하나 올라갈 겁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오늘 37번에서 40번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해줘야 되는 강의는 다 끝나. 왜냐면 우리가 이제 수능 그 모의고사에서 17번까지가 이제 그 듣기 유형이잖아. 그리고 18번에서 20번은 솔직히 쉬운 유형이고, 그지? 이거 안 어렵잖아, 별로. 어려워 혹시? 어려운 말해줘. 어려우면 해줄게. 18, 19, 20번은 솔직히 쉽고, 21에서 24 유형 이거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나오는 25번에서 28번도 쉬운 유형이죠. 뭐 도표라든지 이런 거, 솔직히 정답 정해져 있는 거. 이 두 개는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쉬워서야. 거의 가치가 없어서. 그리고 21번에서 24번,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29번에서 32번 하고 33번에 36번, 37, 40번. 그래서 한 모의고사가 이렇게 4회차의 강의가 있거든. 그래서 오늘 하면은 4회차 강의가 끝나죠. 이거에 대한 2023년 6월 9일에 대한. 그래서 화요일 날 올라가게 될 강의는 별건 아니고 이거 쉬운 유형들 있잖아. 이 쉬운 유형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총 다 해서 몇 문제냐? 한 12문제? 그죠? 12문제인데 쉬워가지고 빨리빨리 해설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 해설을 강의로 올려줄 테니까 이거를 꼭 듣고 숙제를 해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 토요일 날에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보고 일주일 뒤에 보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은 이제 지금 너희들밖에 안 나왔지만은 여기 또 더 애들 들어와서 총 이제 4명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학기 중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학원 나올 때 너희들이 유념해둬야 되는 게 보통 학원 나오면 애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강의 듣고 그냥 집 가고 숙제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보통, 그치? 아니면 그냥 강의만 듣는다든지. 근데 우리가 이제 학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특히 고등부 친구들은 조금 더 중학교, 초등학교에 비해서 좀 이렇게 전담 마킹, 좀 더 세분화된 어떤 그런 관리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 너희들 이제 점수가 좀 나와야 되니까 하는 것들이니까. 질문 없죠? 그리고 이제 학기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8월까지는 모고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죠. 다음 달까지. 그래서 9월부터는 이제 뭐가 들어가요? 당연히 내신 강의가 들어가겠죠. 내신 좀 빡세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뭐 9월 말, 10월 초쯤에 이제 내신 다 치르고 나면은 10월에는 다시 모의고사 강의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기말이 12월쯤 있으니까 11월부터는 다시 내신 강의가 들어가고요. 그죠? 12월에 기말 끝나면은 다시 모의고사 강의가 2월까지,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너희들이 이제 모의고사 등급을 지금 뭐 한 3, 4등급 정도 나온다 치면은 1등급까지는 모르겠고 한 2, 3등급 정도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올리는 게 이제 우리 학원이 갖고 있는 단기 목표입니다. 뭐 장기라면 장기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이런 학원에 좀 큼직큼직한 커리큘럼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사실 이 커리큘럼이라는 게 그래 학원에서 막 멋있게 짤 수는 있거든. 근데 멋있게 짤 수는 있는데 막상 애들이랑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면은 그 커리큘럼대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좀 이렇게 보강도 필요하고 좀 이렇게 일정의 유도리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좀 짜놓는 경향이 좀 있어. 자, 여하튼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다 했고요. 37번 들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자, managers are always looking for ways to increase productivity, which is the ratio of cost to output in production. 그래서 여기서 managers가 주어가 되겠죠? 구문 분석 좀 상세하게 해보면서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managers가 주어, are always looking for이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찾고 있다 뭐 이런 의미고 look for. 그 다음에 ways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영어에서 way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와. 그러면 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의 확률이 높다? 맞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ways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다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내가 설명해 줄게 필요하면. 그래서 ways to increase productivity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무슨 용법? 계속적. 그렇죠. 계속적 용법으로 코마 위치가 나와서 직선적인 해석이 이루어지죠. 뒤에서부터 수식을 끌어와서 선행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져가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which 이하의 is가 동사가 되는 거죠. 주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 그다음에 the ratio of cost가 이제 그 보어가 되는 거죠. 보어가 비동사의 보어. 그다음에 to output in production. 여기서 to 같은 경우에는 전명구죠. 저기 아웃풋이 명사기 때문에 전치사 to 그다음 in production까지 또 전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석을 좀 시켜보고 싶긴 하죠. 그래서 먼저 누가 해석해 볼까요? 나라도 뭐지? 어떻게 돼요? 매니저들은 항상 찾는다. 네. 생산성을 증가시킬 방법을. 그리고 비율이다. 생산량의 코스트가 뭐예요? 코스트 비용이죠. 비용. 비율. 그러니까 생산한 어떤 아웃풋 결과물이죠. 그 결과물에 대한 이 생산 단가 비용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결과물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얘기하는 게 곧 생산에 있어서 어떤 그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유형이 순서 유형이잖아.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순서 유형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라? 일단 당연히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기억나는 사람? 뭘 찾아야죠?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우리 순서 유형? 36번도 순서 유형이었잖아. 뭐였어요? 기억 안 나? 주제. 그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중심 논지가 될 수 있는 소재라든지 또는 주제, 그죠? 혜원이가 말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주제까지는 모르겠고 소재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다. 그렇죠? 어떤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생산이죠. 어떤 뭐 물건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다라는 것쯤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만 일단 파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아담 스미스. 너 혹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가 누구예요? 경제학자인 경제학자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죠? 아담 스미스가? 그 유명한 거 있는데. 오. 몰라? 뭐라? 모른다고? 뭐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뭘까? 돈? 손. 알아요. 뭐라? 진짜 진짜로? 네.
invisible hands죠. invisible hand.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뭔 소리야? 보이지 않는 손이. 응? 오. 오, 맞아. 너 역사 쪽 관심 많다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이런 인문학 쪽의 소양이 있는 거구나. 훌륭한데? 그치? 오. 오, 달라 보여, 사람이. 그래. 그치? 맞아. 맞아.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유명한 얘기야. 되게 상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문과 쪽에서는 좀 상식이. 아니 근데 보이지 않는 손은 알아요. 왜? 뭔데, 이거? 그냥 이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빵집 주인이 있어, 그죠? 근데 그 빵집 주인이 이 빵을 만드는 이유는 뭐 때문에 만드는 거야? 팔려고. 그렇지, 바로 그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경제가 흘러가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자비심 때문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을 벌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흘러가게 되는 게 경제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경제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보이지 않는 개인, 그게 곧 뭐다? 이윤 추구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약간 그런 뉘앙스. 이 정도 상식이 이제 문과라면 좀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아담 스미스가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에 좀 되게 저명한 이제 과학자, 철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writing. 그래서 writing 했을 때 쓴.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분사로서 앞에 있는 아담 스미스를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현재 분사를 쓴 이유가 뭐다? 영어에서 현재 분사가 나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능동. 그렇지,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린 천천히 나갈 거야 계속. 그래서 능동, 수식. 그래서 when the manufacturing was new 이렇게 되고 있죠. when 접속사죠. 접속사. 그래서 the manufacturing industry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생산업, 그러니까 뭔가 제조업 이런 뜻이죠. 그래서 was new or 쓸 때 describe the way 여기까지가 이제 왼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쓴 아담 스미스는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까지가 문장 전체가 그러니까 문장 전체의 주어가 되는 거죠. describe가 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describe가 동사. describe가 무슨 뜻이죠? describe. 묘사. 묘사하다죠. 묘사하다. 우리 영어에서 describe랑 이제 갖고 있는 유의어, 그러니까 비슷한 언어가 depict, 묘사하다 이런 표현이죠. depict. 그래서 describe 묘사하다, away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묘사하는데 뭐를 묘사하는지 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대절이 나오죠. 대절, 이 대. 그리고 production이 주어, production이 주어죠, 주어. 그리고 could be made, could be made. 그래서 more efficient는 목적격 보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왜 목적격 보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어. 오형식의 수동태 전환 기억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consider it dirty. 나는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을 수동태로 전환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주어 I였고 consider 동사가 얘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였는데 여기 이 목적어 it이 앞으로 튀어나오죠. it 이런 식으로. 그래서 it 그리고 consider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is considered로 바뀌죠. It is considered 이렇게. 그리고 dirty 목적격 보호기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me는 어떻게 돼요? by me가 되겠죠. 근데 by me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흔하게 쓰는 by 플러스 명사 전면구는 수동태에서 생략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얘가 생략이 됨으로써 이렇게만 남아서 it이 주어, is considered 동사, dirty 목적격 보호해서 오형식 구조가 수동태로 전환된 상황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항상 균형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the production could be made more efficient, known as the division of the labor 이렇게 되고 있는 of labor 되고 있는데 known이 뭐예요? known? 알려진. 맞아, 잘했어. 그러니까 know의 pp가 되는 거죠. 그래서 pp 이렇게 돼서 뭘로 알려지냐면 as the division of labor. 그래서 노동의 분업, 그러니까 노동의 나눔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꽤나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범서가 한번 그냥 개괄적으로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개괄적으로 한번 너가 느낀 바를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수식이기 때문에 그죠?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제조업이 그치 새롭게 제조업이 새로울 때를 쓴 아담 스미스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어떤 방법이죠? 이제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이죠. 자, 얘들아 질문이 있어. 여기 대시 무슨 대실까요? 관계대명사요. 범수는 어떻게 생각해? 왜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해서? 네? 왜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해서? 그 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 그치. 뭐 목조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way를 수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뒤에 문장은 지금 by 플러스 주어가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럼 얘는 도대체 뭔 대시야? 바로 완벽한 문장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동격의 대시라고 하는 거죠. 동격의 대시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셔야 되죠, 그죠? 이거 모의고사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대시입니다. 많이 쓰여요. 그냥 적당히 쓰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절 저게 이제 동격의 대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범수가 해석했던 게 생산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더 효율적으로 그룹이 may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을 묘사했다. 그리고 그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이 뭐라고 불릴 때요? 분업이라고 불린대죠. 분업. 우린 이걸 쉽게 분업이라고 부르자. 아,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이 글의 중심되는 소재는 분업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풀이 스킬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순서 유형에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가장 러프한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뭐예요? 바로 첫 번째, 각 단락의 기억 안 나? 각 단락의 첫 번째 문장? 그치, 첫 번째 문장들을 읽어보라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뭘 해보라 그랬어요? 가장 첫 번째 올 단락이 무엇인지라든지 아니면 연결되는 두 단락이라든지 이 둘 중 하나를 파악해 주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Because each worker specializes in one job, he or she can work much faster without changing from one task to another. 자, 일단 because 접속사절이죠. 그리고 each worker이 주어, 그 다음에 specializes는 동사, in one job은 전명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because 절이 여기까지 오게 되고요. 그리고 he or she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can work 동사, much faster 얘는 훨씬 빨리라는 뜻이 있어. 훨씬 빨리, 훨씬 더 빨리지 따지고 보면. 그리고 without changing 여기서부터는 전명구가 되겠습니다. So without changing from one task to another까지가 전명구가 돼서 여기서 이제 changing이라고 하는 게 동명사가 되는 거죠. 바꾸지 않고, 그죠? From one task to another. task가 뭐죠? task? 과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이나 업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한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해석을 해줄게. 그러니까 각각의 직원들이 한 가지 일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스페셜라이즈가 뭐뭐를 이제 특화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떡볶이를 만든다고 쳐봐. 떡볶이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떡이 필요하고 고추장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떡과 고추장이 없으면 못 만들잖아. 물론 물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뭐를 준비해? 각각의 넌 떡볶이 떡을 만드는 사람이고 너는 고추장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면 거기에 특화되어 있겠죠? 그런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직원들이 한 가지 일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he or she 이거 좀 기억해. 우리 모의고사에서 he or she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he or she라고 썼을까? 뭐 남녀평등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그죠? 그냥 굳이 써놓은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은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한 일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특화된 일에서 다른 일로 업무를 바꾸지 않은 채로 더 빠르게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이 사람이 한 가지 일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일을 바꾸지 않고 더 빠르게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선생님 여기 분업 나왔네요. 분업에 대한 설명이니까 A 적절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걸 확정 지을 수 있을까? 아직은 잘 몰라. 왜? 여기에 갑자기 분업이 나왔다 그래서 그 분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다, 더 빠르게 일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갑자기 틱 튀어나오는 게 because가 조금 별로 와닿지 않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더 빠르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일을 바꾸지 않고 더 빠르게 일할 수 있다. 그래서 효율적이다. 나쁘지 않아 사실은. 그치? 나쁘지 않은데 확정 짓기에는 좀 뭔가 애매한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A로 확정 짓지 말고 B하고 C도 한번 넘어가 보자 이거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one worker could do all these tasks. 얘가 주어, 그다음 could do가 동사가 되는 거죠. all these tasks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and 접속사. 그리고 여기 make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could에 걸려 있는 거죠. 이 조동사가 do도 받고 make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make가 동사가 되고 20 pins 얘가 목적어 in a day. 간단한 문장 구조죠. 자, 이거 혜원이 해석해 볼까요? 한 작업자는 네? 직원. 네, 직원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에 20개의 핀을 만들 수 있다. 해석 잘했죠. 지금 근데 한 가지 먼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잖아. 이 어가 하나란 뜻이 아니죠. 이 어는 펄입니다. 펄. 펄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펄. 뭐뭐마다 뜻이죠. 뭐뭐마다. 그러니까 하루마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를 얘기하는 어가 아니라는 거, 그걸 얘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혜원이가 하루에 20개 뭐 이런 해석은 잘해줬습니다. 하루마다 20개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B가 첫 번째가 될 확률이 되게 희박해졌다. 그죠? 왜? 뭐가 보여? These tasks잖아. 이 일들. 그렇잖아. 여기서 뭔가 가리키는 소재가 지금 B에서 갑자기 these task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러한 일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주어진 문장에서 나오지 않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these task처럼 뭔가 지시사가 나오는 거는 대단히 어색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B는 보류하고 C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C의 첫 번째 문장 making most manufactured goods 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다음 involves 동사, several different processes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using different skills 같은 경우에는 분사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우리가 삼형식 문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maki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어 자리에 온 ing 뭐예요? 동명사. 그렇지, 훌륭합니다. 동명사예요. 그래서 making most manufactured goods 했을 때 여기서 manufactured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분사죠. 생산된 상품. 즉 이거 그냥 manufactured goods를 생산품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aking most manufactured goods involve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루되다, 수반되다, 포함하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everal은 여러이라는 뜻이 있죠? different process. process는 뭐예요? 과정. 그렇지, 과정이죠. 과정, 단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different skills까지 해가지고 이거 두 번째 문장, 이 문장을 범서가 준비되면 해석해보자. 필기 되게 열심히 하네. 훌륭해요. 근데 혜원이 너가 뭐 이유가 있어서 필기 안 하는 거 아니야? 네? 뭔가 다 알기, 뭔가 너가 필기할 필요를 못 느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맞기는 한데. 다 맞아요. 알아서. 네? 다 알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알겠어. 천재. 필요하면 하세요. 억지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하면 좋지 근데. 야, 범서 어떻게 돼? 생산품을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과정을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오늘 아주 훌륭해요, 그죠? 목소리도 더 크게 내주고 땡큐. 그러니까 그죠? 이 생산품들을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스킬들을 사용하는 다양한 과정들이 수반된다,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이제 다 읽었죠? 지금 이 주어진 문장 다음에 얘가 제일 먼저 올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픽스할 수 있는 그런 문단이 뭐일까요? 일단 B는 아니죠. A 아니면 C인데 너희가 느끼기엔 뭐가 더 적절한 것 같아? 너희의 의견을 묻는 거야.
How do you think? 잘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예요? A일까요, C일까요? A에서는 각 사람들이 자기 일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일했을 때 일을 바꾸지 않고 훨씬 더 빠르게 일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C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스킬을 이용한 과정이 필요하다. 자, 뭐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 C야. 그렇지, 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여기서 먼저 필요하다고 하고 어. 왜냐하면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렇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에 와야 되는 어떤 문장을 고를 때는 좀 더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문장이 있는 단락을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더 빠르게 일할 수 있다는 건 분업의 효율성, 분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좀 더 디테일한 측면의 단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A를 읽었을 때 얘가 첫 번째 오는 게 조금 애매한데? 라고 이렇게 느꼈던 거야. 그죠? 그리고 이 문제가 애매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A하고 C의 싸움이었기 때문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애매한 과정에서 뭐가 먼저 올지를 고를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뭐다? 바로 포괄성이다라는 거야. 알겠죠? 좀 더 넓은 얘기를 먼저 골라줘야 돼. 그러니까 어떤 글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에 월드컵에 몇 강까지 올라간지 알아 너희는? 4강. 어떻게 알아? 너 그때 안 살았지? 선생님이 말해주셨잖아요. 내가 말했어? 네. 내가 먼저 말했지? 그저께요. 너 기억이 되게 좋다. 나 기억도 안 나는데 나 4강까지 올라갔었지? 그래서 너희 선생님이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나이 엄청 많아 보인다 그지? 그러니까 그지? 근데 아무튼 4강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이거 좀 구체적인 얘기잖아. 근데 이런 얘기가 또 있어. 우리나라는 축구의 변방국이었다. 뭐가 먼저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1번, 이거 2번. 1번이요. 1번이 먼저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2번. 2번이지 2번.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축구의 변방국이었다. 하지만 2002년 4까지 올라갔다. 이런 흐름이 났지. 우리나라는 2002년에 4강이었다. 우리나라는 축구의 변방국이었다.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인 얘기가 나와야 된다. 아니면 또 이런 건 어때? 뭐 예를 들어서 마석고에는 뭐 이제 오늘 너희 2명 있으니까 마석고에는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다 하고 마석중에는 혜원이라는 학생이 있고 범설한 학생이 있다. 마석중이 아니라 마석고에는 혜원이라는 학생이 있고 범설한 학생이 있다. 둘 중에 뭐가 오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첫 번째 게 먼저 앞에 오는 게 낫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더 디테일한 얘기가 먼저 나오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C가 첫 번째 오는 거라는 걸 확정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복습 잘하세요. 영상 올려줄 테니까 우진이 보라고 올리는 거긴 하지만 너희들도 보세요. 자, 영상 촬영 되고 있지? 자, 그래서 C가 먼저 오는 거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건 포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자신감 있게 C의 두 번째 문장을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Smith's example 주어 was 동사 the manufacture of pins. 이거 뭐죠? 이건 간단한 문장이니까 선생님이 해석할게. 그러니까 스미스의 예시는 선생님 왜 맨날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아니 나 솔직히 내가 이런 문장들을 도대체 몇 개나 보겠냐고 살면서. 그러니까 나는 해봤자 의미가 없지만 너희들이 하는 건 의미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에 메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축구부 꿈돌이 소년이 있어. 그럼 메시가 리프팅을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니? 축구부 꿈돌이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니? 꿈돌이가 열심히 리프팅을 하는 게 나을 거 아니야. 물론 메시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긴 하지. 하지만 이미 너무 잘하는데 의미가 있냐 이거야. 물론 내가 메시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자, 아무튼 그래서 스미스의 예시는 뭐래요? 이 핀의 생산이었다. 5핀 같은 거겠죠. 그래서 the wire is straightened, sharpened, and a head is put on, and then it is polished. 뭐예요? 공정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와이어, 줄 같은 게 있겠지. 그게 straightened, 뻣뻣하게 펴지고 더 얇게 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그 날카로워져 있는 와이어의 앞부분이 빳빳하게 된 와이어에다가 헤드가 붙여지고 그리고 and that is polished. polish는 뭐예요? 광택을 내는 거죠. 윤을 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C는 지금 포괄적인 얘기로서 생산 과정에 이런 다양한 과정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 과정이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다고 얘기를 써. 그럼 우리가 여기서 느낌이 팍 오는 게 있지. 선생님 C 다음에 반드시 이게 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뭐예요? 그렇지. 왜 B야? 왜 B입니까? 한 단어만 그러니까 하나의 어구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지금. 뭐라고? all these tasks 그지? 바로 이겁니다. 그죠? 이거 안 보여?
이 모든 업무들. 그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얘로 들어가는 게 보여져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답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아, C 다음에 B가 오고 그 다음에 A가 오는구나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정답으로 바로 가지 말고 한번 검토는 해줘야 되겠지, 그죠? 자, 아까 이거는 누가 했었지? 혜원이가 해석했던 것 같고. 그래서 but this work can be divided into. 그러니까 하루에 20개의 핀을 만들 수가 있다. 이 직원이 이 모든 공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but 접속 부사 this work가 이제 주어져. 이러한 작업은 can be divided 동사 수동태 그 다음에 into its separate process with a number of workers is performing on tasks 이렇게 되고 있는데 separate가 무슨 뜻이죠? separate 나뉜 그죠? 나뉜 프로세스가 뭐죠? 아까 했죠? 과정 그렇죠? 이런 나뉜 과정 그리고 number of가 나왔습니다. 자 영어에서는 이거 기억 잘해야 돼요. number of가 있고 더 number of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복수 단수야. 오 그것도 맞긴 해.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 number of는 many의 뜻이 있어요. many 많은이란 뜻이 있어요. 알겠어요? 더 number of는 무슨 뜻이 있어요? 얘는 그냥 뭐뭐의 수 이런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number of students는 많은 학생. 더 number of students는 뭐예요? 학생의 수. 그래서 혜원이가 말한 것처럼 number of 같은 경우에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겠죠? 많은이니까. 그래서 얘는 어지만 얘는 복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단수 취급이죠? 알겠어요? 이걸 정리를 한번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umber of가 나왔으니까 many로 치환해서 봐도 되겠죠? 치환이 뭔지 알지? 너희 다 고등학교 일이니까. 그래서 many workers 내가 너무 무시했다 미안해. 자, many workers is performing one task. 그래서 한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많은 직원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performing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사로서 얘가 뒤에서 앞에 있는 many를 이렇게 many workers를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좀 많이 끌기가 지저분하긴 한데 자 이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 차례지 이제? 그냥 내가 할게.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너 쉬는 시간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0개의 핀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작업은 뭐예요? 이 작업은 한 가지 일을 각각 수행하는 많은 직원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정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이렇게 잘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직원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인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나뉜 과정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C가 어떻게 될까요? 적합한지 확인하면 되겠죠? 아까 말했죠. 검토하면 된다고 이제 검토하면 된다고 나뉜다 그랬어.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뉘면서 각각의 직원들이 한 가지 일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을 바꾸지 않고 더 빨리 일할 수가 있다. 일이 나뉘었고 각각의 일을 해서 더 빨리 할 수 있다. 맥락 정말 자연스러워졌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확 들어야지. 어떤 느낌?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해 주는 느낌. 여기서 분업밖에 안 났는데 갑자기 더 빨리 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조금 어색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래서 그래요. 왜? 포괄성이 아니니까. 자 마지막 문장. Now 10 workers can produce thousands of pins in a day. 자 이제 now 하면 지금이라기보단 이제 이런 데 있어. 이제. 그래서 10 workers가 이제 주어져. 그래서 10명의 직원들이 생산할 수 있다. 수천 개의 핀을 in a day. 하루에. 그래서 하루에 수천 개의 핀을 생산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a huge increase in productivity from the 200 they would have produced before. 그래서 뭐래요? huge increase를 해서 엄청난 증가라는 거야. 뭐에 있어서? 이 생산성에 있어서. 그래서 뭘로부터의 증가야? 200개. They would have produced before. 여기가 이제 from이 이끌고 있는 전명구인데 저 200를 여기 뒤에 나오는 문장이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대신 무슨 대실까요? 아무도 몰라. 이 대신 무슨 대실까요? 바로 관계대명사 대시죠. 이제 자신이 없어진 거 아니야? 자, they가 주어, would have produce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근데 produce 생산하다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 따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였던 거죠. 아시겠죠? before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부사죠. 그래서 그들이 전에 200개 정도 생산했을 때보다 생산성에 있어서 엄청난 증가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까지 해서 정답은 바로 C, B, A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너희들이 순서 유형을 풀 때는 처음에 중심 논지, 분업이라고 하는 거를 빠르게 캐치해내고 그리고 이 주어진 문장에 따라서 어떤 단락이 먼저 올지를 빠르게 어떻게 각 단락의 첫 번째 문장들을 읽음으로써 첫 단락부터 결정해 준다든지 그게 안 된다면 연결되는 두 단락이 뭔지를 결정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답이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these tasks와 같이 연결되는 연결 소재에 의해서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심화 단계 모의고사 과정이 되면은 대조고전형, 반복고전형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글 같은 경우에는 대조, 반복을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순서, 흐름, 포괄성과 구체성 이런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좀 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이래. 자, 여기까지 오늘이면 좋겠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38번을 보도록 합시다.